연구소장이라고 아무도 나라 살람 걱정하라고 말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걱정하면서 모인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숫자 변태들의 모임이다. 숫자를 보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데 이분들이 숫자를 보다가 정부 예산안을 5만 페이지가 된대요. 그 5만 페이지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변태지 뭐야. 그거를 보다가 최순실의 등장 이전에 이게 여기 있다 뭐가. 최순실 같은 뭔가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미리 발견한 분들이에요. 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자 경희대에 출강하신 교수님입니다. 정창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요약하자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연설문을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건 연설문을 말을 고치기 좋아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연설문을 고치면 대통령이 말을 하면 정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은 부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최순실 비즈니스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구조를 파악하신 거예요. 그 숫자만 들여다보고. 대단한 변태들이죠. 이 나라살림 연구소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근은 저 빼고 5명 있습니다. 5분이 하는 일이? 24시간 예산만 생각하는 거죠. 예산만? 그리고 예산서는 10만 페이지입니다. 5만 페이지 아니고. 10만 페이지. 한 해 예산서가. 53개 기관이 있죠. 국정원을 포함해서. 네. 국정원 것만 저희가 못 받고 경찰청과 국방부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숫자 아니에요, 숫자? 아니요, 이제 글이 들어있죠. 글이 일부 글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그 글들은 숫자를 설명하기 위한 그렇죠. 글이잖아요. 너무 숫자만 있으면 난수표니까. 네.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희열을 느낍니까? 진짜로? 그렇죠. 거기에 새로운. 내가 변태라고 했잖아! 거기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이제 네. 그 숫자들 해석하다 보면 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그렇게. 2016년 예산을 뒤져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잠깐 그 스토리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4년째 정부 예산을 전부 DB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예산이 세부 사업까지 7,800개입니다. 7,800개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무도 안 시켰죠? 예? 아무도 안 시켰죠.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 패턴이 보이거든요. 패턴. 뭔가 흐름을 보면 패턴이 막 보이는데 네. 거기에 갑자기 VIP란 말이 막 등장하고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뭐 창조, 융합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흐름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느낌이 이제 생긴 거죠. 실제 정부 공식 문서, 예산과 관련된 문서에 VIP라는 표현이 그렇죠. 등장하나요?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원래 VIP는 관료들이 대통령을 얘기할 때 자기들끼리 쓰는 은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전에도 뭐 자기들끼리 사적 대화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그게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까지도 VIP가 등장하는 거예요. 2016년에 특히 그래요? 17년에 더 늘어나서 546개가 등장한 거죠. 2016년에 짰으니까. 예, 예. 네, 그때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짜진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2016년, 2017년,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주로 네. 최순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15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16, 17에 크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퇴임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단과 관련된 그때는 이제 최순실의 존재는 모르셨지만 네. 예산의 흐름이 이상해 이걸 발견하신 거죠. 예산의 흐름에 갑자기 VIP가 많이 등장하고 창조와 융합 쪽으로 크게 흘러가기 시작했어. 이걸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거기서 특이한 게 546번인데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여성 쪽 부서, 여가부 같은 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2개. 여성 이슈는 전혀 관심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보육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예산이 작지 않거든요. 네. 근데 2번 얘기하고 통일 대박이라고 했는데 3번 딱 얘기를 해요. 일자리 했는데 5번 얘기했습니다. 나머지가 저희 3개 부서가 거의 한 70% 가깝게 되는 거죠. 실제로 VIP가 지금은 이제 밝혀진 최순실 쪽으로 의심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몰아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낸 건 1조 4천억인데 1조 4천억. 예. 지금 막 뉴스들 막 나오잖아요. 뭐 어디 뭘 했고 어쩌고 그게 미얀마 이제 어쩌고 뭐 예, 이런 거. 그게 거기에 이제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국방이나 뭐 이런 것까지 조사가 되면 확 뜨겠죠, 숫자가. 아, 국방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되고. 10만 페이지 중에 그럼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진도가? 문화까지 간 거예요? 일단 문화, 미래부, 이제 그 정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미래부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나는 딴 분 조금씩 그 정도 있어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공론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이 걷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1,300억 1,300억. 예,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6,500억이거든요. 최순실 예산이 저희가 찾아낸 것만. 예. 대부분 저희가 알려줬고 뭐 김현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걸러낸다고 했는데 1,300억 깎았으니까 5,200억이 남아 있는 거죠. 올해도. 물론 그 돈들은 이제 최순실 라인이 받아먹지는 못하겠죠, 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요즘 하시나요? 언론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반란했다. 그리고 이제 최순실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음.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플랜을 짜고 세팅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순실이 없더라도 그 세팅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돈은 그로 흘러가는 네. 거죠. 빨대는 계속 예. 그 흘러나옵니다.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이게 뇌물죄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면 곧 돌아오죠. 네. 그러면 재단은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사람들 없어진 줄 알고 있거든요. 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다 남아 있어요 그대로. 노 무슨 선생님 이러면서 자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세 번째 설사 최순실이 철저히 몰락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최순실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조가 남아있는 한. 예. 누가 그 자리에 쏙 들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예를 들어 찾아낸 게 지자체가 220여 개가 있단 말이죠. 거기 스포츠 클럽을 짓는다. 그런데 그 스포츠 클럽을 최순실이 어떻게 먹냐? 스포츠 클럽을 관장하는 게 K스포츠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단에 220여 개 지자체 스포츠 클럽이 생겼으니까 거기 이제 카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순실이 운영하던 테스타로사가 체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순실이 그런 식으로 뽑아먹는다. 이걸 찾아내신 건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이 추천해서 미얀마 대사를 꽂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코이카라는 것도 나오고 뭐 ODA도 나오고 무슨 해외 원조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거기 이사장도 바꾸고 뭐 대사도 글로 보내. 왜 그랬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ODA 들어갔어요? 일반인들은 들어볼 일이 없는 개발 원조 자금인데 보통 저 아프리카에 무슨 학교 지어주고 무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다고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기관이고 원래는 애초에. 근데 이거를 최순실이 뚝 들어가가지고 성격을 완전히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일종의 개발 이익 혹은 뭐 기획부동산처럼 사업 성격을 바꿔가지고 해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언을 하셨어요. 일정 정도. 오늘 그 얘기를 좀. 저희가 보고서를 처음 낸 게 10월 24일이었고요. 첫 촛불 시위가 있었던 게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미 보고서 냈고, 네. 이거 책도 내면서 책에다 이제 그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쉬운 게 네. 이 ODA, 해외 원조, 개발 원조, 네. 이게 제일 뽑기가 좋은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국회 기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결산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건 아예 결산 자체를 할 수 없는 해외에서 지출된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이 뽑기가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2조 7천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ODA. 그런데 그 OECD에서 권장하는 거는 GDP의 0.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8조 정도 써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인색한 나라죠. 우리가 원래 원조 받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90년대 초반인가 그랬을 거 아마 우리도 이 그 기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밖에 나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되려고 기구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적으로 그 니네 예산 중에 몇 프로를 쓰는 게 OECD 국가의 권장 수준인데 거기 아직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은 대부분 무상으로 혹은 유상이라 하더라도 이자 굉장히 낮거든요. 이자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해외에서 쓰기 때문에 국내에서 감시가 안 되잖아. 그런 돈이 근데 2조나 된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전체 액수를 늘려야 네. 한다는 공감. 앞으로 더 늘어날 예산이고. 늘어날 거고요. 그 어쩔 수 늘긴 하는데 문제는 개발원조하는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세계적으로 30%가 현장에 도착하면 성공한 그 정책이라고 합니다. 갈 때부터 뽑아먹고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계속 뽑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 좀 사정 나았던 나라예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지금 입장이 바뀐 거죠. 저는 이 ODA 예산 빼먹기는 이명박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명박 때가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